네, 사드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칠곡이 유력하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다닥이 잡혔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화들짝 놀랐습니다.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천상국 차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사드에 배치할 것 실무적으로는 거의 가닥이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이제 거론이 그동안에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평택이다. 네. 충북의 음성이다. 부산의 기장이다. 강원도 원주다. 이런 등등의 여러 곳이 검토가 됐었지만 네. 칠곡군 외관읍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부인은 일단 했습니다만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거의 칠곡으로 유력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지 조성 비용이 덜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적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신형 방사포의 그 사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도 높다는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이 좋은 점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이 칠곡으로 이제 대충 확정이 돼가는 단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하나가요. 경기도의 평택 지역 그리고 강원도 원주 지역처럼 좀 수도권에 가깝게 또 휴전선에 가까운 곳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군은 특히 저 미군은 실무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네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네.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군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쟁은 북한이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갖고 하는 게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전방 지역에 상당한 포들이 있고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쏘게 되면은 평택, 음성, 원주는 다 사격권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일단 적의 장사정포하고 어떤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지대를 찾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평택이나 음성이나 원주는 전혀 못 된답니다. 저도 이걸 취재를 해봤는데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칠곡이라고 한 거는 아마 대단한 특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나가는 조승호 기자가 작년인가요? 네. 인민군 정찰총국의 대자가 네. 귀순했다는 걸 1년 전에 특종을 네. 했는데 너무 빨라 특종이 안 됐었죠. 네. 이번에도 아마 그걸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부인들을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대부분의 미사일로부터 네. 포로부터 안전지대이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칠곡이라는 쪽으로 지금 아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는 신형 방사포, 그 다음 조금 더 길게는 스커드 B 미사일까지 결국 미군이 자신의 주한 미군 방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휴전선에 가까이 갈수록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해야 됐다 그거죠? 사드의 성능을 봐야 되는데, 네. 사드는 이제 고도로 40km부터 150km까지를 막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신형 방사포는 이게 고도 30km밖에 안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스커드 B라 그러는데 스커드 B보다는 KN-02, KN-02가 사거리가 네. 30km인데 대개 사거리의 4분의 1이 고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도가 한 30km 정도 안팎이면은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KN-02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KN-02의 사거리 밖에 있어야 되고 네. 또 신형 300mm 방사포 사거리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걱정하는 것이, 지난주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상도 칠곡 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북에서 날아오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뿅 날아올 때 맞출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저 북쪽에서 수도권을 목표로 해서 오는 거는 맞추기 너무 거리도 멀고 시간도 촉박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 군데로 찔러서 들은 바에 의하면 네. 5년 전에 미국이 한번 사드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자료를 구할 겁니다. 네. 제주도를 제외한 상태라면은 네. 사드 한 개 포대면 다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칠곡에 배치하면 지금 저 사드가 한 150km에서 200km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여요. 미국이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 안 합니다. 네. 거기에 한 1.5 내지 2를 곱하면 반경이 나오기 때문에 한 네. 250km 내지 300km를 커버하기 때문에 서울 방어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 머리 기사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 있게 다뤄진 기사라 그런지 경상북도 칠곡 지역에서는 반발이 좀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왜 우리 지역이냐?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오늘 칠곡군 그리고 칠곡군 의회가 반대 소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군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소문 때문에라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또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전자파인데요. 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고 그 결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칠곡군 주민들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미사일이 사드 미사일입니다. 아, 가장 완벽합니까? 가장 정밀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현재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드 미사일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네. 근데 두 번째, 전자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훨씬 위험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레이더가 네. 그거는 한 500m까지 위험한데 사드 미사일은 오히려 공중에 쏘기 때문에 네. 민간인들 거의 피해가 없어요. 100m 이내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네.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자파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레이더는 그 레이더를 설치한 곳부터 5도 각도로 위쪽을 향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동안 군이 누누이 설명해 왔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다 wishful thinking,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고집인데요. 네.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그게 잘 안 풀리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했던 거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싶은데, 네. 그 팩3는요, 패트리어트는 미사일하고 레이더가 분리되어 있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사드는 두 개가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지역에 위치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거만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숱한 그 위성들하고 네. 정찰기하고 AWACS하고 연동해서 작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전할 거고요. 그리고 금방 이제 김정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앞으로 숱한 새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새들이 통닭이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오늘 이제 국회 대정부실은 비경제 분야, 역시 안보 이슈도 다뤄졌거든요. 한민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윤상현 의원이 질의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사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늘 국회에서 오갔는지 국방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있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수가 몇 기죠? 수백 발 됩니다. 수백 발, 천여 기가 넘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미사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서 맞출 수 있다. 무적의 방패 우산이다. 그럴까요? 저희가 무적의 방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핵 우산을 우리가 사드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하는 얘기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검증되지 않고 발전하는 무기체계일 뿐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고각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한반도에도 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이 고각 발사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대포가 날라오고 스커드 미사일 그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처럼 날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싣는 탄도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각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핵무기를 실을 정도로 굉장히 큰 미사일이 되는데 이렇게 높이 쏜다면 비교적 한 500km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이 타겟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방장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사드의 실용성에 대한 한계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윤 의원께서 저 군을 잘 모르시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비가 올 때 우산 하나만 들고 다니까 우산 하나만 이게 있는 줄 아는데 여러 가지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드로만 막는 것도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패트리어트 팩2도 있고 그거 말고 우리 공군기들이 가서 사전에 제압하는 것도 있고 우리 포병도 있고 우리 미사일 부대도 있어서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화면에는 무수단이 나오는데 노동을 네. 고각으로 발사해서 떨어졌을 때 그게 막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있습니다. 네. 무수단도 저 후방에서 쏘면 고각 쏘면 떨어질 수 있는데 무수단과 그 노동을 고각으로 쐈을 때 맞추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걸 사드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원포인트 타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걸 갖고 전체 다 막아라 그러면 저거요. 저 비싼 미사일로 300mm 방사포로 왜 막습니까? 모기가 날라오는데 보건 뽑아요? 모기 날아오면 파리채로 잡아야죠. 저거는 윤 의원이 조금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핵미사일을 네. 막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를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총 개수가 30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몇 발입니까? 수천 발인데 그럼 미국이 왜 30발밖에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30발을 일단 막아보고 나머지는 보복 공격하겠다. 이걸로 해서 이제 억지로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도 있지만은 네. 사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는 억지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사드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도 다 반대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르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죄송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조사를 했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절대로 도입 안 돼와 반드시 도입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으로 의견이 완전히 나뉘었고요. 네. 중국의 가운데에 있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을 보면 중국의 동의 없으면 안 돼.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문희상 이종걸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도입은 하되 중국을 고려해 보완책을 만들자는 입장에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서청원, 나경원 의원이 들어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일단 도입을 하자. 네. 이 의견에 김종인, 이철희, 박주선, 이상돈,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야당에서도 완전히 반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내부의 논의는 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면 김영희 대기자가 글을 쓴 것 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신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사드 포기하자. 굉장히 강한 안보론자인 국제전문 대기자 김영희 전 편집국장의 글입니다. 그런데 양자택일의 상황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을 확실히 북한 편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드를 포기해서 중국을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도록 할 것인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이고 네. 비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자체가 방어적이고 네. 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레이더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중국 전체를 감시망으로 한다는 것도 전부 다 빨간 거짓말이고. 네. 왜냐하면 사드의 그 레이더 최대 사거리가 1000km고 네. 유효 사거리는 600km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사드가 레이더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볼 수 있는 게 북한 땅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각도도 1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볼 수가 없어요. 북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지 네. 실제로 사드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대표단이 가서 중국한테 사드 성능에 설명하겠다라고 해도 중국이 오지 말라 말이야. 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고 네. 중국 행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완전히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북한의 후견국이 될 거다. 그 경우는 우리한테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영희 대기자님 글을 가끔 봅니다. 보면서 네. 어떤 때는 해안에 감탄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제가 못마땅할 때도 있는데 이번 네. 글은 제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네. 물론 저분께서 정치학하시고 국제정치학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우선 저 글을 저 부분을 잘 띄어내셨는데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이 확실한 북한의 후계국가가 된다는 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왜 선택지를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합니까? 저는 전제가 틀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사드 배치에서 북한의 후견국이 될지 국제정치는요 굉장히 생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몰고 가면은 네. 저 가정대로 간다면 되는데 안 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금 저희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에 합의를 해놨는데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저런 발상은 가능한데 저걸 뭐라 그런가 하면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진짜 안보 전문가는 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하자면 네. 현재도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입니다. 네. 그 원칙은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다른 것은 뭐가 좀 이렇게 해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이 사실은 북한은 중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변방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주변국 문제 때문에 중국은 수천 년간 고민을 해왔는데 남중국 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카보로 해. 자, 지금부터 이제 바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역 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호도네요. 자, 여기가 이제 스카보로 해역인데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지금 저 필리핀 국기를 갖고 젊은이들이 스카보로 섬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아까 해경 모양의 배는 중국 배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필리핀 배인 줄 알았는데 저 필리핀 청년들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로 섬에 올라가서 우리 섬이다 하고 국기를 꽂은 사건입니다. 자, 남주 국회 영유권 중재 판결 앞으로 일주일 뒤면 그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내리는데 이런 거 다 네덜란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국제 그 재판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서울대학교에 계신 국제학대학원의 백진현 교수님이 저기 재판관으로 이번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네. 관여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 재판을 알아보니까 네. 필리핀이 제소를 했고요. 그러면 상대국인 중국이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판결이 나오는데 네.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중재입니다. 중재.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거대로 우리는 재판이 나오면 결과가 끝인데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네. 저게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쪽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 해서 긴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손수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중재한다는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뭘 중재한다는 거죠? 중재라는 게 판결이 아니고요. 나오는 네. 게 판정이 맞습니다. 중재 네. 판정이고 판결은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중재 판정인데요. 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지금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렇게 영유권이라든지 국경선 관련해 가지고 중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그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가지고 국경선을 어디까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그런 그 지역의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그 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행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중재 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바로 분쟁이 종식되고 바로 이제 그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암초에 인공적으로 흙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결론은 판정해야 될 것은 암초를 그 나라의 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그 유엔 해양법상 암초를 암초에다가 네. 그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네. 섬으로 주장하는 것은 네.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네. 중국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현재 그 남중국해 네. 80%를 중국이 다 자기네 땅,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동안에 중국이 거는 선들이 있는데 구단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구단선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넓은 바다에 필리핀부터 해서 베트남까지 사이까지 전부 다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재판소에서 그렇게 네. 중국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유리한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은 뭐 무시하겠죠? 중국이 자기의 국익과 반대된다고 판단하면 국제사회 목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과거 경력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 국경회담을 재판으로 결정한 적이 있나요? 힘으로, 전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본이요. 태평양에 가면은 네.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네. 토리는 새거든요. 네. 새에서 굉장히 작은 섬인데 미나미는 남쪽이란 건데 네. 거기가 저 썰물 때, 밀물 때는 거의 잠기는데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치고요. 해갖고 네. 이게 영토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그 맞은편에는 다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경계로 해서 200캐리 이제서 선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분쟁이 붙는 건데 지금 필리핀이 국력이 약해서 네. 미국하고 지금 군사동맹 비슷한 거로 좀 가고 있거든요. 저걸 기화로 해서 아마 남중국해에서 그다음에 남사군도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긴장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맞았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 자, 야구장이 하나 지어진 것 같네요. 네, 없는 게 지금 그래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건데 네. 특이하게도 이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 안에 있는 포트 브래그 경기장입니다. 아니, 미군 기지 안에 저런 야구장이 있단 말입니까? 네, 원래 없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하루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외 활동으로 야구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일단 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야구장을 했었는데 네. 이날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네. 우리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위해서 네. 정식 야구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경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렇게 하루만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 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렇게 군인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저런 이벤트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요. 저 네. 육군 기지가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저 장면인데 네. 이라크 전쟁 종교를
동계를 연설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네. 많은 미국 국민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저런 장소에 이제 군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드는데 개관을 기념하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까지 좀 점검해 봤고요. 이번엔 한반도 북쪽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 확인합니다.